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작자 미상의 판소리 사설 춘향가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춘향가의 주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 의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한 판소리 사설입니다.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와 신분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악과 풍자에 의한 골개미가 나타나고 한문투의 문화체와 일상의 구어체가 혼용되며 서술제의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꾸 표현을 비롯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가 많으며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묘사가 뛰어납니다. 춘향과 변사또를 중심으로 한 갈등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현대에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판소리 사설로 영화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꾸준히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춘향이 열녀로서의 인간성을 내세우면서도 유교윤리를 단순히 관습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한 인간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과 월매 그리고 향단의 인간상이 개성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판소리의 명창들에 의해 다듬어져 온 판소리 사설이 반영되어 광대의 재담과 삽입가요가 포함됨으로써 흥겨움과 흥스러움이 적절하게 조화된 작품입니다. 춘향가는 판소리 사설 5마당 가운데 하나이며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설의 서사적 구조나 서술이 판소리 사설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높고 청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작품입니다. 춘향가의 표면적 주제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이지만 이면에 감추어진 주제는 신분의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서민들의 항거입니다. 춘향가에서는 춘향의 숭고한 사랑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두 가지 장애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적 차이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서로를 강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학도의 수청 강요인데 이에 대한 춘향의 항거는 이몽룡과의 재회나 신분 상승의 극적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극적 구성은 해학적 표현과 토속적 어조와 어울리며 청자들에게 흥미와 쾌감을 더해줍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춘향은 홍성의 성참판과 퇴기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녔습니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단오날 광안루에서 향단이와 함께 그늘을 뛰는 춘향을 보고 그 자태에 첫눈에 반하여 그날 밤에 춘향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몽룡은 월매 앞에서 춘향과 백령 가약을 하고 월매는 이를 허락합니다. 둘은 밤마다 사랑을 나누며 지내는데 이몽룡의 부친이 한양으로 영전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인 변학도는 미색을 담아낸 인물로 춘향에게 수청을 들 것을 강요합니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키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장을 맞고 하옥됩니다. 한편 한양으로 간 이몽룡은 과거 급제하여 전라도 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옵니다.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거린의 행색을 하고 춘향의 집을 찾아가나 허름한 행색을 본 월매가 푸대접하고 옥중의 춘향은 절망에 빠져 자기가 죽으면 장서를 잘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몽룡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찾아가 고을의 수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암행어사로 출두하고 변학도를 봉고파직합니다. 이몽룡은 춘향을 데리고 상경하고 춘향은 정실 부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춘향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여 정절을 지키는 여인으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입니다. 이몽룡은 처음에는 미숙하고 철없는 도령이었지만 춘향과 이별한 후에 성숙하여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의리 있는 인물로 변모합니다. 변학도는 극악무도하기보다는 어리석고 혐오와 조소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부패한 지방 수령의 전형입니다. 월매는 수다스럽고 능청스러우며 현실적 이해 타산에 민감한 인물입니다. 방자는 양반을 풍자하고 우롱하면서 작품의 활기를 불어넣어 희극미를 창출하는 인물입니다.
운봉은 이몽룡이 봉관사또의 생일 잔치에 끼어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이몽룡으로 하여금 한시를 짓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어사출두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알아챈다는 점에서 눈치가 빠른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춘향가의 갈등 구조입니다. 춘향가에는 인물들의 갈등과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인물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으로 표면화됩니다.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은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하고 춘향이 이를 거절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는 춘향과 관리의 권력을 이용하여 춘향을 취하려는 변학도의 대립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된 가장 중심이 되는 갈등입니다.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은 탐관오리의 횡포와 암행어사의 징벌로 드러납니다. 이는 악한 권력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량한 백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당대의 사회상과 맞물린 것으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한편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춘향의 신분적 한계로부터 비롯됩니다.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계급의 차이가 있는 남녀의 사랑은 공인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퇴계월매의 때리라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과 봉건적 신분 사회의 갈등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정실 부인으로 신분이 상승하여 여성의 인간적 해방이라는 주제의식으로 승화됩니다. 춘향가에서 십장가 대목의 특징입니다. 십장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 가운데 춘향이 집장사령에게 매질을 당하는 부분의 노래입니다. 춘향이 겪는 순환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으로 매를 한 대씩 맞을 때마다 그 숫자에 맞추어 춘향이 자신의 절개를 읊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어 유희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극적이고 비장한 상황에서 재미를 이끌어냄으로써 해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몽룡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맹세와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부당한 포갑에 굴하지 않겠다는 저항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판소리의 장단입니다. 안유리는 창자가 소리를 하다가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을 하듯 사설을 엮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춘향조는 가장 느린 곡조입니다. 곡 전체가 느리고 슬픈 서정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중몰이는 중간 빠르기입니다. 담담하고 설정적인 대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중중몰이는 중몰이보다 조금 더 빠른 장단입니다. 흥추를 돋우며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춤을 추거나 화려하고 요란한 대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잦은몰이는 빠른 곡조로 어떤 일이나 사건을 늘어놓는 대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휘몰이는 가장 빠른 곡조입니다. 사건이 급박하게 벌어지는 대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 유희의 유형입니다. 언어 유희란 일종의 말장난으로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문자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라는 표현은 동음 이을러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또한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유사한 음을 반복한 언어 유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라는 표현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한 언어 유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봉산탈춤에서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쓰였습니다. 춘향가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입니다. 춘향가의 중심 내용은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성참판의 선 여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춘향의 굳은 정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탈피하고자 하는 조선 후기 민중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춘향가의 표면적 주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연애담으로 춘향이 술장을 강요하는 변사또에 맞서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춤과 열, 그리고 봉건적 윤리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로 양반 계층이 공감하고 대리만족하는 요소입니다. 반면에 이면적 주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으로
춘향이 사대 부와 혼인하여 신분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 해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신분 상승에 대한 발언과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려는 민중의 욕망이 투사되어 대리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춘향가가 계층을 초월하여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전반부에서 드러나는 춘향의 양면성입니다. 춘향은 단오날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그네를 타고 양반인 이몽룡의 전거를 가지고 온 방자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거절합니다. 이는 여성의 권능적인 모습과 당돌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자유분방한 기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몽룡 앞에서 수줍어하며 얌전한 모습으로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에서 조신한 사대부가의 아녀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옥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옥은 춘향이 당하는 시련의 공간이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적 공간이자 재생의 제의적 공간입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에서 옥을 거침으로써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사대부의 정실 아내가 될 자격을 획득하여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의미와 기능입니다. 이몽룡은 거린의 차림으로 변삭도의 화려한 생일잔치에 참여하여 구박을 받다가 운봉이 시를 짓자는 제의에 호응하여 칠원절구를 짓습니다. 이 시의 뜻은 금똥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이고 옥소번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입니다. 이 시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억압받는 민중의 마음을 대변하며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현실을 대비함으로써 탐관오리의 가렴주구가 행행하는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사건이 급히 반전될 것임을 암시하며 현실 상황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적층 문학인 판소리를 구현하는 광대들은 전승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관객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흥미있는 장면을 구현할 때 비슷한 어구를 사용하여 길게 느려 말함으로써 해학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며 부분의 독자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면의 극대화란 서사의 전체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특정 대목을 더욱 재미있게 보여주기 위해 한 장면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소리 창자가 주어진 장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의 장면을 확장하여 장황하고 과장되게 서술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실감, 그리고 빠른 호흡으로 사건을 전개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장면과의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전체 이야기 구성의 긴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대목과 장면의 부분적 흥미와 감동에 치중하여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면의 극대화는 판소리 사설이나 판소리기 소설이 주는 부분의 독자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품의 사실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운율감을 형성하며 해당 장면의 긴박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판소리의 간례적 특징입니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가 결합된 말입니다. 판은 특정한 놀이나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며 소리는 우리 민속악의 성악 예술을 두루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판소리는 청중이 모여있는 판에서 부채를 댄 소리꾼인 광대가 북반주를 수행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인 창과 말인 아늘이 그리고 몸짓인 발림을 섞어가며 서사적인 이야기를 엮어내는 공연 예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판소리는 북장단과 함께 청중의 추임새가 어우러집니다. 추임새는 추어준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 얼씨구, 좋지, 잘한다, 그렇지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판소리는 청자와 고수, 그리고 청중 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이고 원활한 심리적 교감과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열린 판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감정의 촉발을 경험하게 하여 예술적 감흥을 맛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의 영향을 받은 이본 소설들입니다. 춘향가로부터 파생된 춘향전은 이본이 120여 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연려춘향수절가는 19세기 후반에 완판으로 출판된
춘향전의 대표적인 이본입니다. 이본에 따라 형태는 물론 작품의 제목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일 작품이 아닌 작품군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이본들은 만화본 춘향가처럼 항시로 된 것에서부터 판소리나 창극의 대본 또는 남원 고사와 같은 고전소설, 그리고 옥중화와 같은 신소설 등 다양한 장르와 형태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소설 형태의 경우에는 경판본과 완판본 등의 반각본과 필사본으로 전합니다. 경판본 남원 고사는 문장체 소설에 가깝고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되며 남성 중심의 유교 이념에 충실합니다. 이에 반하여 완판본 계열의 열려 춘향수절가는 판소리 사설에 가깝고 춘향이 양반가의 성참판댁 서녀라는 사실이 강조되며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상 특징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판소리 사설이었던 것이 소설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설의 판소리의 특징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연성입니다. 구연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가벼운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소리의 구연은 노래인 창과 사설인 안율이 그리고 몸짓인 발림을 동반하는데 판소리계 소설에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어치 표현이나 율문체 그리고 장면의 극대화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사령의 거동보소와 같이 서술자가 관객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이는 판소리 사설 특유의 문체적 특징으로 이 소설이 판소리 사설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모여든다 처럼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시제는 대체로 현재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소설의 일반적인 말투가 과거 시제인 것과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현재형의 서술은 판소리계 소설의 이전 단계였던 판소리가 소설과는 달리 공연성과 현장성을 중심으로 연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와 같은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사용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서사 내용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논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소설 가운데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한편 판소리계 소설에는 인명이 제천인데 살만들 죽을 쏘냐와 같은 관습적인 수사가 자주 사용되고 서민층이 사용하는 비속어와 양반층의 언어인 한자어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판소리가 양반과 민중을 두루 아우르는 문학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까옥까옥이나 치렁치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며 3, 4조 또는 4, 4조의 운문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표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의 배경사상입니다. 춘향가나 춘향전 계열 소설은 양반인 이몽룡과 성참판댁 서녀이자 기생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탐관오리 변학도의 횡포가 갈등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해결의 과정 속에 반영된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휴머니즘을 전제로 한 계급 타파의식에서 인간평등 사상이 나타나고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사회개혁 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건사회의 도덕률을 파괴한 남녀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만남이라는 점에서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며 춘향이 변학도의 수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것에 연려 불경이부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의 근원 설화와 발전 과정입니다.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은 근원 설화가 존재합니다. 설화에서 출발하여 판소리로 구전되다가 고전소설로 정착하게 됩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은 신소설의 옥중화로 이어진 뒤 현대에 이르러서는 춘향편이나 방자전과 같은 필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판소리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의 모티프가 되는 근원설화에는 염정설화와 연려설화, 그리고 권탈민녀설화와 신원설화, 또한 암행어사설화 등이 있습니다.
염성설화로서 양반 자제와 기생의 사랑 이야기인 성세청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려설화로서 여자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정절을 지킨다는 이야기인 지르산여 설화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나 관리가 민간의 여자를 빼앗는다는 도미설화나 우렁각시설화와 같은 관탈민녀 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오란을 풀어주는 화소가 담겨있는 남원춘효설화와 박녀설화, 그리고 아랑의 전설과 같은 신원설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암행어사가 권력자나 부자의 횡포를 징벌하고 약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박문수 설화와 성희성설화, 그리고 이시발 설화와 노진 설화가 있는데 이러한 화소를 암행어사 설화라고 합니다.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입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소설이 비현실적 세계에서 소재를 선택한 데 반하여 판소리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은 당시 사회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이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의 현실성을 지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소설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이 대부분 중국인데 반해 춘향가와 춘향전 계열 소설의 공간은 전라도 남원이라는 점에서 개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장면 묘사나 인물의 묘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현실적이며 표현의 사실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춘향이 변학도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은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식을 나타낸 것이며 당시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만들어내었다는 점이 작품의 창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작자 미상 도미설화가 있습니다. 도미설화는 권력에 맞서 정절을 지킨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백제사람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고 자랑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계류왕이 범하려고 하자 도미의 아내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고구려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임금의 절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일부 종사를 실천한 도미의 아내와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정절을 지킨 춘향의 성격이 유사합니다.